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시내버스 운행이 일부 축소됐습니다. 대체 이동수단이 투입돼 주민 불편을 덜고 있지만 과제도 있습니다.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가 석 달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앞으로 계획을 내놨는데 이재민들은 여전히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KTX 연장 운행을 위해 강릉역과 동해역 사이 철로변에 울타리가 설치됩니다. 그러나 주민 불편 해소 대책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 해수욕장 개장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자체마다 차별화 전략으로 피서객 맞이 준비에 분주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주 52시간 근무 여파 등으로 시내버스의 축소 운행이 현실화됐습니다. 지자체들은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버스 부분 공영제 도입 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옥계 현내시장에서 승객 1명을 태운 버스가 남양리로 향합니다. 버스업체가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운행을 중단하자 강릉시가 민간버스 2대를 빌려 투입한 겁니다. 북동과 산계, 금진과 남양리 등 4개 지역을 순환하는 부분 공영제가 시작됐습니다. 운행 횟수가 일부 늘어났지만 강릉 시내권이나 동해시로 가기 위한 환승은 불편합니다. 이 버스가 동해 그 노봉 가가지고 또 갈아타더라고요. 아니 차 갈아타니까 차 갈아타고 하니까 좀 불편한 점이 좀 있죠. 11월부터는 연곡과 사천 지역에 부분 공영제가 도입되고 내년에는 구정과 강동으로 확대됩니다. 영동 지역 지자체들은 시내버스 운행에 일부 공영제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도 시내버스 4개 노선이 폐지됐고 리조트 밀집 지역까지 운행했던 노선 등은 운행 횟수가 줄었습니다. 속초시는 폐지되거나 감축된 노선에 희망택시와 공공형 마을버스 3대를 투입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희망 택시를 운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덧붙여서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것이 그 마을버스 운행 노선을 3곳에 개발하여서 그쪽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시와 삼척시에서도 일부 노선의 운행이 축소됐지만 희망택시와 공공형 버스 대체 운행 등으로 교통 불편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로 인한 교통 불편은 예상보다 크지 않지만 환승 방안 개선 등 보완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지 석 달이 됐습니다. 강원도는 산불 피해 주민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막바지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안에 임시주택이 모두 보급되고 성금도 추가로 나눠질 예정이지만 피해 주민들은 여전히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보도에 이용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산불이 난 이후 정부와 강원도는 최우선적으로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에 힘썼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민 658세대 1,500여 명에게 임시주택이 제공됐고 아직 입주하지 못한 이재민들에게는 이달 안에 조립주택이 모두 제공됩니다. 피해 주택 416동과 부속 건물 247동에 지금까지 171억 원이 지원됐고 지방비 155억 원이 추가로 투입돼 본격적인 복구가 곧 이루어집니다. 주택복구 지원은 정부 지원과 성금 그리고 도와 시군의 추가 지원으로 복구 비용의 70%까지 지원하여 자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국민 성금 561억 원 가운데 270억 원은 사망자 유족 위로금과 긴급 생계비, 중소상공인 생활자금으로 우선 지급됐습니다. 성금 잔액 292억 원도 이달 안에 전액 배분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292억 원에 대해서는 주택 피해 이재민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7월 중순까지 배분될 예정입니다. 영농 지원 분야에서는 재해 최초로 소형 농기계 구입비 32억 원이 지원되고 산림 피해 지역은 이달까지 응급 복구를 마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앞으로 한전과의 협상에서 최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재민들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며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네. 다만 이제 아쉽지만 강원도라도 나서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좀 지원을 좀 해주면 좋겠다. 산불 이재민들은 한전과의 보상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난관이 전혀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릉역과 동해역 사이 철로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공사가
다음 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KTX 연장 운행을 위해 서둘러야 한다는 게 코레일의 입장인데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선 KTX를 동해역까지 연장 운행하기 위해 490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12월 21일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KTX 운행 전에 철로변 안전 울타리 설치를 마치기 위해 오는 8일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KTX 운행 열차는 일반 열차와 달리 운행 소음이 적고 열차 운행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 사고 위험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방호 울타리 설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철로를 횡단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늦어지는 겁니다. 동해 감추사 구간의 경우 동해시가 육교를 설치할 계획인데 토지 보상과 공사 기간 때문에 연말까지 완공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철도 용지를 내줄 테니 지하도를 설치하라고 제안했지만 동해시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절도공사에서 요청하는 지하도는 기존 통행로와 한 200m 정도 이격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시에서는 주민 통행 편의를 위해서 철도 횡단 육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육교 설치 전까지는 횡단 통로를 남겨놓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만 그 밖에도 주민들이 철로를 건너다니는 곳이 동해시에만 10군데가 넘습니다. 이런 곳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공사가 시작되면 민원이 예상됩니다. 코레일은 KTX 운행 한 달 전까지 울타리 설치를 마칠 계획이며 동해역까지 운행하는 KTX는 하루 왕복 8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속초 고성 양양 지역 시장 군수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 재판이 오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부는 오는 10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김진하 양양군수와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김철수 속초시장, 징역 8개월을 받은 이경일 고성군수의 2심 첫 공판을 열 계획입니다. 2심 선고는 늦어도 다음 달에 나날 예정이며 당선 무효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대법원 판결은 11월쯤으로 예상됩니다. 양양국제공항과 중국 6개 도시 간 정기 노선 개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중국 세계항공사가 상하이와 닝보 등 중국 6개 도시와 양양국제공항 간 정기 운수권을 일주일에 모두 24회 배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이달 안에 중국 항공사를 방문해 양양공항 정기 노선 개설 협의를 진행하고 플라이강원의 중국 정기 운수권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5일 동해안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시군마다 피서객 맞이 준비로 바쁩니다. 올해도 피서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조규한 기자입니다. 날이 어두워진 백사장을 다양한 빛깔의 조명이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입체적으로 보이는 경관 조명은 아늑한 해변과 어우러져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삼척해수욕장에 설치한 미디어 글라스입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바다 놀이터, 또 서핑 스쿨 또 저희들이 운영하고요. 그리고 야간에는 매력적인 경관 조명을 조성해서 미디어 글라스라든가 레인보우 조명을 통해서 야간에도 머무를 수 있도록.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동해안 시군들이 다양한 차별화 전략으로 피서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동해 망상 해변엔 어린이들을 위한 이동식 테마파크가 설치돼 다음 달까지 운영됩니다. 고성군은 오는 9월까지 봉수대 해수욕장에 카약과 요트 등 해양 레저 스포츠 시설을 운영합니다. 또 강릉시는 기상 변화에도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해수 풀장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파도가 좀 칠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수영 안전 차원에서 수영을 금지시키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에 대비해서 피서객들이 좀 더 무료로 좀 즐길 거리를 좀 제공을 하려고 저희. 양양군은 산책로와 녹색 공간을 갖춘 남해일리 해수욕장을 힐링 피서지, 속초 해수욕장은 LED 조명을 설치한 테마 해변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속초 해수욕장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야간 수영을 시범적으로 밤 9시까지 허용해 다양해진 피서객들의 취향을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국내 첫 공립 대안초등학교인 홍천 노천초등학교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공교육과는 차별화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영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책걸상이 사라진 교실에서 아이들이 도면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학교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알아보는 수업입니다. 또 다른 교실 역시 아이들이 선생님과 박수치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책상 가득 교과서를 올려놓고 수업을 받는 일반적인 교실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국내 첫 공립 대안초등학교인 홍천 노천초등학교가 75명의 전입생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는 잘 놀게 하고요. 두 번째도 잘 놀게 하고 마지막에도 잘 놀게 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복도는 놀이터처럼 만들어졌고 대부분의 수업은 놀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 노천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어른들의 놀이인 게이트볼 수업도 받고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놀이라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표정은 즐겁습니다. 할아버지들이 하는 놀이가 아니라 다 할 수 있는 놀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지금 처음 해보는 거예요. 잘 돼? 별로 근데 열심히 할 거예요. 모두 7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와 하루 3끼 식사를 책임질 급식소는 최신 시설로 갖춰졌습니다. 공립이라서 먹고 자고 배우는 모든 게 무료입니다. 기존 제도권 교육을 거부한 아이들의 꿈이 대안학교에서 무럭무럭 커가기를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김영면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공무직 노조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내일부터 5일까지 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각 시군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강릉시는 이번 파업에 환경미화원 등이 포함되면서 생활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긴급 수거반을 편성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업무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삼척시와 양양군 등 다른 시군들도 쓰레기 수거에 일반 공무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파업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양양군의 주민등록 인구가 지난 연말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양군 인구는 지난해 말에 27,347명으로 1년 전보다 120명이 늘어나 16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6월 말에는 27,621명으로 올 들어서도 274명이 증가했습니다. 양양군은 서울 양양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교통망이 개선되고 신규 아파트 공급으로 주거 환경이 나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삼척시가 행정기구 개편안을 확정해 의회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삼척시는 현재 2국 4실 22개과인 조직을 3국 2실 22개과로 개편하고 신성장 산업국을 신설해 에너지정책과와 전략사업과 등 4개과를 재배치했습니다. 또 문화공보실의 체육 업무를 분리해 체육과를 신설하고 농정과와 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했습니다. 삼척시는 행정기구 개편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이달 말쯤 조직 개편과 인사 발령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춘천시에 이어 태백시에서도 공무원들의 허위 출장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태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일 태백시 공무원들의 출장 내역을 분석한 한 민원인이 허위 출장 의혹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함에 따라 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태백시의 출장 내역을 분석해 허위 출장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신임 강원지방경찰청장에 김재규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장이 임명됐습니다. 김재규 신임 청장은 경찰대 2기로 삼척과 동해경찰서장을 지냈고 경찰청 수사구조 개혁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원준 현 강원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 외사국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뉴스를 마칩니다.